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크게 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일단, 고대 민주주의가 있고요. 고대. 그 다음에 중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심, 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지금 서양의 역사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는 민주주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근대로 넘어옵니다. 근대. 그리고 나서 현대로 넘어오는데,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고대 민주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고대 전체에서 어떤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고대의 특정 시기, 즉 고대의 그리스라는 데에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있었던 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민회라는 조직이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는 그 형태가 민주주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전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근대 전체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에 등장했던 사회계약설과 시민혁명을 가리켜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현대 전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현대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던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으로. 그거를 우리가 현대의 민주주의라고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대, 근대, 현대를 콕 찍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즉 정치 형태만 민주주의다. 어떤 이념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념들은 다 근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대에서 출발을 했고,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여기 있네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근대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젠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뿐만 아니라 어떤 이념적 가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국민주권이라든가 권력분립이라든가 입헌주의라든가 이런 이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정치 형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정치 형태는 깔고 플러스해서 이념, 즉 사회구성 원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념 또는 사회구성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이제 근대에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는,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플러스, 자, 근대에서의 이념 플러스 거기다 하나 뭐가 더 얹어져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까지도 등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대는 정치 형태, 근대는 정치 형태 플러스 이념, 현대는 정치 형태 플러스 이념 플러스 또 뭡니까?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각각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바가 좀 더 확장되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떤 이념을 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을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자, 요거는 네, 차체예요. 차체. 예,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이게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차체를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운영되는, 자, 것이 민주주의다. 이 차는 이제 자동차는 민주주의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바퀴로 의미한 거는 이 자유가 너무 커도 차가 안 굴러가겠죠. 바퀴 하나만 너무 크면. 평등이 너무 커도 바퀴는 잘 안 굴러가겠죠. 자,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어떤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바퀴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되면 안 되고 인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즉,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생겨서 존중받고 돈이 많아서 존중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랑 상관없이 신분, 성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은 목적적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주의의 이념은 근대에서 시작했고 근대의 출발점은 뭡니까? 사회계약설이죠. 우리가 1교시 때 배운 그 사회계약설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제가 뭐 다른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에 나오는 주된 출제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 볼게요. 자유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자유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유는 크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데, 자, 이쪽에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자유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8세기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의 간섭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18세기에서의 자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엔 프롬 자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보통 선거권 확립운동을 계기로 해서 국가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유예요.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자, 제가 국가의 자유에서 투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의 자유는 국가가 뭔가 자유를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 이렇게 from to by로 변천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18세기에서 이거 기본권으로 얘기하면 18세기의 자유는 자,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으로 발전했고 19세기의 자유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다음 20세기의 자유는 사회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짝을 맞춰서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18세기 프롬 자유, 그러니까 다시 18세기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기본권화 되었을 때는 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화 되었다. 19세기에 등장했던 자유는 국가의 자유고, 자, 그것이 기본권화 되었을 때는 참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화 되었다. 자, 20세기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 그것이 기본권화 되었을 때는 사회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화 되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정리한 거니까 자, 여러분 요거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꼭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